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4월 24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그젠가요? 미국에서 약 우리 돈으로 80조 원에 대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법안이 통과가 됐지요. 그게 한 여러 개월 끌어왔던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다고 봤는데 결국은 이제 공화당이 거기에 합류를 하면서 그 이제 그 법안이 통과돼서 상원이 남긴 했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우세고, 그래서 법안 통과는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고, 조만간 80조 원의 돈이 투입이 될 것 같아요. 하원 같은 경우도 공화당 출신의 하원 의장이 있는데,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이죠. 존슨이라고 의석 차이가 크지 않아서 반란표가 예상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정치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공화당에서 반대해 왔고, 또 트럼프도 이 법안에 통과돼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전 정보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원래는 바이든이 금년 예산안에 이걸 포함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거부됐죠. 예. 자,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법을 만들게 된 거예요. 특별법을. 정규 예산에서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겨냈죠. 자,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이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내년에도 이 정도 돈을 줄 수 있을까? 80조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일 것이며, 우크라이나한테 전황을 역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돈을 추가로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안을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의 입을 통해서 그가 뱉은 말들을 바탕으로 뭐 이모저모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딱히 어떤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관련해서 쭉 말씀을 드리려고 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스푸트니크에서 난 뉴스고, 이게 이제 그 지원 법안이 통과가 돼서 80조 원이 추가로 이제 투입이 된다는 이제 전제하에 쇼이구가 이제 군 고위급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안 통과랑 좀 상관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우리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뭐 전쟁의 결과에는 변화가 없다, 여러분 동요하지 마라, 뭐 우리말로 하자면 그런 류의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목을 어떻게 뽑아놨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50만이 전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로는 그 전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러시아의 상층부에서 고위층에서 이런 숫자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을 본 건 저는 처음입니다. 50만이면은 우크라이나 인구가 3,500만인가 그래요. 우리 군 전체 병력이, 우리 60만 대군, 60만 대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전체가 다 사라진 거예요. 자, 뭐 러시아군의 전사자 숫자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사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 러시아 자체에서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서방에서 가까운 이야기를 하죠. 뭐 30만 명 이렇게. 하지만 거기서 언급되는 20만, 30만은 저는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것과는 차이가 많다, 훨씬 낮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과의 차이가 현격하다,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러시아의 주장이 아니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금년 1월에 이미 유라시안 타임즈에서 보도를 한 바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로 치자면 우크라이나의 검찰총장 같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크라이나가 50만 병력을 잃었다. 1월 7일이고 지금 벌써 1, 2, 3, 4, 4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자, 그래서 쇼이구가 이야기한 것은 과장이 된 것이 아니다. 50만 병력을 잃었다면은 우크라이나 인구가 3,700만이네요. 자, 우리 병력 전체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돈이 있더라도 병력을 끌어올 데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만은 미국 군사 기밀이 풀려나와가지고
그때 돌아다닌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자료가 이렇게 비밀 자료가 미국이 부인하지도 못하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언론에 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 미국 자료 고위급 자료입니다. 기밀 자료였죠. 23년 3월 1일까지 러시아 전사자가 16,000에서 17,500명 이게 미국이 판단한 겁니다. 당연히 판단하고 있겠죠. 미국도 전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전에서 누가 더 유리한지 미국의 판단은 서 있는 겁니다. 내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이거는 이번에 돈은 들어간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22년 여름 지나면서부터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 자, 그런데 그때 협상을 하자는 미국 내부의 의견이 있었던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밀어붙이죠. 그때 문턱마다 걸렸던 게 한반도의 종전선언권이 계속 있었죠. 바이든이 계속 그 선택을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새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우크라이나군에게 하계 공세를 명령하죠. 명령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때부터 엄청난 전사자가 폭증하게 됐던 거죠. 그런 게 있기 전에도 이미 이 비율이 보세요. 앞에 낮은 숫자만 보더라도 러시아 전사자 16,000명, 우크라이나군 전사자 61,000명, 3배가 넘잖아요. 예, 4배 가까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 뒤에 하계 공세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희생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다음 전력이 부족하죠. 포탄도 부족해. 젤렌스키 말 맞다나 우크라이나군이 한 발 쏠 때 러시아군이 10발 쏜다. 제공권도 전혀 장악하고 있지 못해. 예, 피해가 훨씬 더 많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 포로도 많이 잡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사자가 6만 1,000명, 7만 1,000명 제 상태에서 지금 50만 명이라면은 지금 러시아도 그렇게 50만이라 그러고 우크라이나도 50만이라 그러니까 50만이 맞을 거예요. 아마. 미국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비율로 봤을 때 러시아 전사자는 10만 명보다도 아래다 저는 그렇게 감히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전쟁을 뒤엎으려고 이기게 하려고 지금 이 돈을 지원한 게 아니다. 물론 미국 대중들한테는 그리고 전 세계 대중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건 바이든의 정치적 목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게. 벌써 왜냐하면 해외로 나가서 전쟁을 피해서 피난민이 주변 국가로 나간 게 몇백만 명이에요.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지금 징집 연령에 있는 사람들 65세 정도까지죠. 예. 우리 예비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있는 사람들도 도망가죠, 바깥으로. 자, 그래서 여군의 숫자가 늘고 있다. 현재 여군의 숫자가 42,000명 정도 되는데 이거는 21년에 비해서 40% 정도 증가한 거다. 자, 그 42,000명 중에서 5,000명 정도가 최전방에 있다. 뭐 전투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최전방에서 전투 병력들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어쨌거나 최전선에 투입되어 있다. 이 최전선이라는 것은 내가 비록 총을 들지 않고 그 외의 일을 하고 있지만 적의 공격이 희생당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이게 독일 공영방송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이 문제가 더 커지고 있어요. 돈이 있더라도 심지어는 돈도 물론 없었지만 또 무기도 부족하죠. 포탄 같은 게 그걸 다 채워주더라도 정작 그것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의지 있는 훈련된 군인이 없어요. 지금 이걸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이런 민간인이 공개적으로 다 늦게 나오는 자료들을 모아서 그림을 그려봐도 그런데 그죠? 자, 두 번째 쇼이구가 이런 언급을 해요. 러시아군이 서방 무기의 환상을 깨트렸다. 예. 이 부분은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M1 전차 같은 게 파괴됐고 M2 브래들리 장갑차도 파괴가 됐는데 그들이 과연 서방군의 최고의 무기였느냐? 미국이 지금 육군 무기 체계가 업그레이드가 안 된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제가 동의를 하기는 좀 어렵다. 쇼이구의 말에. 물론 과대 포장된 부분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게 많잖아요. 미국 무기는 무조건 최고다라는 거. 자, 근데 그거 조금만 이제 저도 국방 논평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아니 전차가 대전차 공격 무기, 대전차 미사일 같은 걸 당연히 재간이 없는데 이것은 전차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투입하느냐, 어떤 전술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인데, 예, 뭐 만화영화처럼 전차 한 대가 나타나가지고 전장을 휩쓸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 전차가 가도 그렇고 러시아 전차가 같은 상황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뭐 50%는 맞다, 50%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세상의 주력 전차들은 끝이 다 비슷하다. 잘못된 운용을 하면은 당연히 파괴가 되고 격파가 된다. 예,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크라이나 군의 전력이 되게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해요. 되게 짜집기 된 그런 전력의 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공군이 없죠. 그리고 미국 같아서 많이 도와주겠지만 전장에서의 어떤 정찰 자산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요. 예. 그 조직력이 지금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병력도 전체 병이 싹 다 바뀐 거잖아요. 50만 명이 사망했으면. 자, 훈련에 대한 부분도 많이 처져 있다. 러시아군은 상당히 유연하게 전쟁에 적응을 하면서 새로운 무기, 새로운 전술이 계속 나오는데 우크라이나군은 그러지 못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급 무기를 갖다 줘도 잘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예전에 이하고 잘 맞는 내용이 쇼이구의 말을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즉 이걸 보면은 미국은 냉정하게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실무진들은. 예, 최고 권력자들 밑에서는 정확하게 보고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정확한 판세 분석의 바탕을 두고 정치적 제스처를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든 과장을 하든 숨기든. 자, 육군 참모총장이죠. 러시아군 절대 얕봐서는 안 될 것. 즉 러시아군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미 전쟁터에서. 예. 자, 뉴욕타임스 9월달 보도를 보면 작년 9월이겠지요. 러시아의 탄약 생산량은 미국과 유럽이 다 합친 것보다 7배 더 많다. 이번에 80조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아마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대충의 돈이 어디에 얼마만큼 쓰일 것인지에 대한 그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자세히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봤을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는 무기만 지원받는 게 아니고 나라를 운영하는 돌리는 돈도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있어요. 그런 용도로 지금 제가 봐서는 한 20조 원 좀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나라를 그냥 돌리는데. 예. 그 외 나머지는 이제 무기를 사는데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용처가 많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다른 보도들에서 볼 때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들에 포함되는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포탄 생산량 증가시킨다는 거. 매년. 그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것의 전제는 무엇이냐.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전제하고 있어요. 즉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에서 들어간 80조 원의 돈은 미국 군수업체의 생산량 확보하는 시설 확충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군도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보유해야 되는 전력들 수준. 지금 뭐 M2 브래들리 같은 경우에 이미 재고가 많이 쌓여져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많은 무기 체계들이 미군이 가지고 있던 걸 줬을 거예요. 그걸 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은 한 60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걸 메꾸는 대로 들어가요. 물론 그게 메꿔지면 또 거기서 우크라이나로 또 가겠죠. 방향은 그런 거예요. 미국 무기가 절대 싸지 않잖아요. 지난번에도 보면은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에 의해서 패트리엇 한 개 포대 정도가 파괴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패트리엇 한 개 포대가 가격이 1조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탄약이나 기본 전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만 해도 미국 무기값으로 다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무기값이 아니고 패트리엇 포대 몇 개만 더 확충시키면 그게 벌써 몇 조예요.
몇 조면 몇 수십억 달러예요. 자, 그런 식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실제 지금 우크라이나가 부족한 것들을 메꿔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내부의 군의 장교들의 이번 지원에 대한 어떤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감지가 되거든요. 반면에 러시아군은 넉넉하다. 자, 경제도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았지만 경제는 오히려 좋아졌다. 그래서 군수품의 생산량이 늘었다. 예를 들어서 뭐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 같은 거 생산량을 지금 늘리고 있어요. 앞당기기도 하고. 넉넉하다는 거예요. 미국은 빚을 내서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돈을 벌면서 하고 있어요. 이제 제대로 된, 자, 이쪽에서는 막 생산하고 저기서 막 소모하고 이 경제가 도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전쟁 경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러시아는 보고 있고 미국은 빚내서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군 제보라고 그래가지고 전선에서 러시아군 뭐 탄피나 뭐 박스 같은 거 보면 그게 나오겠죠. 22년도, 23년도 생산된 포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데 포탄이 부족해가지고 북한에서 사가겠습니까? 북한에서 만든 대전차 미사일을 사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냥 정성으로 우리 정성이다, 우리도 십시일반 보태겠다 그렇게 해서 주면 억지로 사다 쓰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뭐 미국의 언론이나 미국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무기를 주는 관계, 즉 그렇다면은 우크라이나전 자체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다. 미국이 뒤에 조장한 미국의 프락시 전쟁이나 대리 전쟁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도덕한 전쟁, 악마의 전쟁에 같이 끼어 있는, 어떻게 결부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북한을 거기다가. 그래서 여차하면 악의 축 논리로 해서 싹 묶으려는 그런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시선은 그까지 못 미친다. 알아도 소수만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딱 감고 계속 거짓말을 하겠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세계의 미디어를 미국이 주도한다. 계속 덫을 하면 결국 나가 떨어진다. 대중들은 생업이 있다. 그리고 이게 별로 재밌는 이야기 아니다. 결국은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과연 언론이라는 게 뭔가? 예. 우리가 대중들이 멍멍이 꿀꿀이 대접을 받을 짓을 한다. 이렇게 좀 촉을 딱 세워서 딱 간파를 해야지. 상대방이 거짓말한다, 이야기를 안 해준다, 그걸 그대로 믿으면은 그런 취급 받는 거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각자 생업이 있고 그 생업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언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뜻은 있지만 그게 투자할 시간이 없는 우리 대중들을 위해서 언론이 그 빈틈을 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이죠. 그래서 언론이 밥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믿어주고, 언론은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의견만 딱 묻거나 아니면 제안을 하거나. 그런데 그거를 이용을 한다. 예. 정치 세력과 결탁을 했고 하거나 이해관계자와 결탁을 해서, 이거는 아주 나쁜 일이죠. 예.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죠. 배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챙겨보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언론은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 돼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게 육군 참모총장 이야기를 더 드려보면은, 모스크바는 자금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그들의 방산산업 기반을 잘 활성화시켰다. 예. 이게 왜 육군 참모총장이 방산산업 기반 이야기까지 하면은, 유럽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미국도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심지어 155mm 포탄 생산량도 못 쫓아가잖아요. 지금 돈을 더 갖다 붓는다 하더라도 그게 몇 달 만에 확 늘어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공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력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런 미국조차도 EU보다는 훨씬 낫다.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30, 40년간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 당사자 국가들이 전쟁에 발을 퐁당 담궈서 이제 죽겠구나 잘못하면 이판사판이다 하는 정도의 뭐랄까 전쟁 경제로 전환이 돼야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이 갑자기 막 군수 공장으로 변모를 해서 포탄을 생산하고 이래야 되는 판 정도는 돼야지 생산량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무기가 확 늘어날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또 우리한테 포탄 쏘러올 줄 몰라요. 예.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나토 군들이 나토 한 9만 명 정도 러시아의 말을 보면은 쇼이구의 말을 보면은 9만 명 정도가 지금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반격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다. 이래서 어젠가 그젠가 뭐 갑자기 푸틴이 갑작스럽게 크렘린에 돌아가서 비상회의를 소집한다 그래서 뭔가 급한 일이 생기나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포탄급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우리가 지켜보면서 지금 한 3년 좀 넘었는데 러시아의 작전에 의해서 전 세계 서방권에 155mm 포탄들이 다 빨려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직도 충분히 생산도 못해요. 그리고 뭐 영국, 프랑스, 독일 각자 몇백 대 수준의 전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몇백 대 수준의 자주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더 지원해 줄 게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그러면 그 생산량을 확 늘릴 수 있느냐? 포탄하고 똑같아요. 안 돼요. 지난 3, 40년간 전쟁이었고 평화 무드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에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그런 회사들의 이게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쟁 경제로 전환하지 않는 한 갑자기 생산량이 늘 수가 없어요. 또 3년간 지속된 전쟁을 봤을 때 네가 몇 대를 갖고 있느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전쟁의 기속력이에요. 예. 1년, 2년 전쟁한다 하면 거기 들어가는 군수품을 다 조달할 수 있느냐? 유럽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다 합쳐도 우리만도 못해요. 전혀. 기갑전력 같은 경우는 자주포나 이런 것은 지상군은 당연히 그 병력 10만씩이잖아요. 10만도 채 안 되는 거. 예. 그리고 미국도 자인하다시피 조그만 소국들 대테러 전쟁에 특화된 부대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실제 정규전 러시아와 같은 우크라이나 전과 같은 정규전에 투입될 수 있는 병력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10만도 안 되는 병력이 그런 구조로 돼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전면전을 예상하고 있지도. 전쟁이 1년, 2년 돼서 포탄이 부족할 정도의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나토군이 러시아군을 맞닥뜨릴 것 같은 분위기를 조장을 하잖아요. 실제 맞닥뜨릴 수 있는 입장이 전혀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런 데 대한 허울을 벗겨주지 않죠. 언론들이. 예. 병력 10만씩이죠. 벌써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50만 명 죽고 있잖아요. 전차들 뭐 100여 대. 이미 또 제공한 거 빼고 나면 남는 것도 지금 없어요. 별로. 자주포도. 뭐 영국 자주포 동났잖아요, 지금. 크고 포탄 생산하고 미사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거 쏘고 나면은 그 재고를 얼마나 짧은 기간에 메꿀 수 있느냐? 안 돼. 아니오시답니다. 아니오시다. 예, 그게 다 허세죠. 자,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제 80조 원이라는 돈을 더 줬지요. 그 대부분의 미국 무기를 재생산해서 보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의 전력을 유지하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바이든의 정치적 목적이 있으면 한 번 더 공세를 원할지 몰라요. 선거에 맞춰서 조금의 어떤 반전 카드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 전체 전쟁의 승패에는 상관이 없지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조그만의 승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전 전력을 투입해서 조그만의 승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 정도 돈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바이든의 선거와 우크라이나 사람들 목숨이 교환되는 거예요. 이번 80조 원의 돈을 주면서 그걸 산 거예요. 그런 기회를. 자, 그래서 쇼이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0조 대부분은 방사능기로 가는 거다. 방사능기의 이득을 위해 죽어나가는 우크라이나군. 여러분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전쟁을 사실은 미국이 조장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막상 전쟁이 될 것 같으니까 젤렌스키는 겁이 났고 발을 빼려고 했을 때 영국의 존슨 총리가 와서 그러지 마,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해줄게 라고 꼬들겨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50만의 생명이 없어졌고 추가로도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80조 원의 돈이 들어갔고 기존에 또 미국에서 들어간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모르겠어요. 100조 이상 훨씬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유럽까지 다 포함해서 300조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 200조 가까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미국 돈이. 이번에 80조, 미국 쪽에서만 300조 들어간다고 볼게요. 그 돈이 방산업체로 다 들어간 겁니다. 미국 방산업체로. 예. 자, 미국에 방산업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방산업계와 미국 정치, 워싱턴 정가는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 워싱턴 정가하고 어떤 먹이사슬 관계가 있다. 방산업체가 가지는 미국 산업 전체에서의 위상과는 다른, 그렇죠? 그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에 그걸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결국은 가져가잖아요. 예산안에서 반영 안 해주고 공화당이 NO. 그리고 6개월 동안 아웅다웅 했지만 결국에는 방산업체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워싱턴 정가의 생태라는 거예요. 그걸 요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잘 확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을 보면서 그것과 우크라이나 사람 목숨 50만 명이 교환된 거예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망가진 거죠. 거기에 또 수많은 추가 희생자들이 나오겠죠. 이 전쟁의 여파로 간접적으로 사망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게 되고 우크라이나는 미래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저께 말씀드린 거죠. 로버트 삭스라는 그 투자자죠. 유명 투자자고 그가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X에 쓴 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피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예, 미국 사람이죠. 돈을 찍어낼 수 있지만 포탄 미사일은 아니야. 즉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병사도 찍어낼 수 없지. 이 사람 다 간파하고 있지요. 결국은 변하는 것은 근데 뭐 이 사람이 이야기는 그 80조 원의 돈을 지금 다른 산업 분야에 썼으면 이 사람은 사업가니까 우리 장래 미국의 부가가치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할 텐데 방산업체에만 주는 거죠. 네,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자, 이 말과 쇼이구가 한 말이 그렇게 다릅니까? 저는 안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부분에서 아까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 한 이야기하고도 그대로 부합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제가 궁금했어요. 이 법안 통과가 80조 원이라는 빚을 내 가지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죠? 미국 여론이 여기 어떻게 반응했는지 엄청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없어요. 여론조사가 없어요. 하나 딱 보여지는 게 이겁니다. 스푸트니크에서 보도를 한 건데 무슨 디마크러시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했다고 하는 건데 거기는 존재 자체가 좀 불투명한 곳이었어요. 제가 홈페이지까지 찾아봤는데 그래서 스푸트니크는 게 러시아 방송이라고 러시아 언론이라고 거기 자료를 인용을 했어요. 51%가 반대했다. 찬성은 20-30% 정도였던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체계적인 조사를 한 건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그걸 이 정도가 미국의 이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에 대한 조사가 없다는 거죠. 이런 조사가. 예, 왜곡돼 있는 거죠. 불리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뭐냐? 이것은 바이든의 어떤 밀어붙이는 힘 그리고 방산업체의 이득이 많다 이거죠. 즉 방산업체를 지원하는 부분이 미국 국민을 대변하는 것보다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민한 부분은 안 하고 넘어가는 거죠. 네. 또 하나 이번에 11월달 선거가 있는데 거기서 바이든이 만약 승리를 한다거나 만약 또는 패한다거나
지금은 패할 가능성이 더 많죠. 지고 있으니까 여론조사에서. 그러면 심지어 바이든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돌발적인 전황 변화가 있기 전에는 내년에 돈이 나오겠습니까? 이 돈이? 이거 금년도 엄청나게 어렵게 나온 돈이에요. 예. 물론 방산업계에서는 돈을 더 받아내고 싶겠지만 이 전쟁이 어떻게 불을 지펴가지고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년에도 이런 돈이 올 걸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만 줘서 나보고 공격 한번 하라 그래 놓고 그걸 미국이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내년에는 돈을 딱 끊어버리면은 우크라이나군은 그 사이에서 희생만 당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버림받는 건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전쟁에 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생기겠습니까? 자, 그거를 몰고 가는 게 이 힘이에요. 예. 언론이 거기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고 있죠. 마사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방산업체가 미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큰 역할을 방산업체가 하고 미국의 외교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은 그들이 이 국회의원들을 먹여 살린다.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수입처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 국가화 이미 돼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예. 즉 이 말은 방산업체들이 빠져나가면은 국회의원들 돈벌이가 안 된다. 그래서 해외 정책이 전쟁은 다른 나라들과 하는 거니까. 네오콘으로 대표되는 그들 세력이 먹여 살린다. 그래서 미국 내부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또는 언론을 통해서 마사지해서 누구를 악으로 만드는데 악의 축으로 삼는다는 그게 여기는 비즈니스의 근본 시작이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미국 정가를 움직이는 이 방산업계의 로비와 국회의원들 행태를 봤을 때 이들은 미국의 대외 전쟁을 부추긴다.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악을 찾는다. 악의 거리를 찾아서 우리의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전쟁을 하고자 한다. 그런 욕구가 아주 강하다. 그런 것이 미국의 중요한 한 모습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